명절에 여행을 간다고? 추석인데 시댁도 안 오고 여행을 가겠다고? 나도 쉬고 싶어요. 1년 내내 일만 했는데 명절만이라도 제발 쉬고 싶어요. 난 누구 편을 들어야 하지? 엄마도 이해가 되고 아내도 이해가 되는데 대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30년 만에 처음이야. 큰아들이 없으니 제사상이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어.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여긴 천국인데 왜 우리 마음은 지옥 같을까? 나가셨습니다. 가족 단톡방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게 진짜 일어날 줄은. 명절에 여행 가는 거 정말 나쁜 건가요? 60대 시어머니와 30대 며느리 도대체 누가 옳은 걸까요? 명절에 해외여행 가는 게 당연하니? 명절 제사 변화 갈등.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저희 발리 가기로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흐릅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뭐라고? 시어머니 박순자 씨 65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배신감이 묻어나는 목소리입니다. 추석 연휴가 길잖아요. 남편이랑 오랜만에 여행 가려고요. 항공권이랑 숙소 다 예약했어요. 며느리 김지혜 씨 34세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마치 아주 당연한 일을 이야기하듯이. 추석인데? 명절인데 시댁도 안 오고 여행을 가? 네, 저희도 쉬고 싶거든요. 평소에 일만 하니까요.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뭘 잘못 들은 건가? 그날 저녁 순자 씨는 남편에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추석에 시댁 안 온대. 여행 간대. 남편도 놀랐습니다. 뭐? 명절에? 나 정말 이해가 안 돼. 나는 결혼하고 30년 동안 한 번도 명절에 빠진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겁게 대립하는 세대 갈등. 바로 명절과 제사를 둘러싼 전쟁입니다. 60대 시어머니에게 명절은 신성한 것입니다. 가족이 모이는 날, 조상을 모시는 날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30대 며느리에게는 다릅니다. 명절은 휴일입니다. 1년에 몇 번 안 되는 긴 연휴. 나를 위해 쓰고 싶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나 때는 시댁 귀신이 되라고 배웠는데 하는 격세지감. 요즘 애들은 참 영악하다는 씁쓸함. 도대체 누가 옳은 걸까요? 명절에 해외여행 가는 게 정말 나쁜 건가요? 아니면 시대가 바뀐 건가요? 오늘은 이 첨예한 갈등을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공감되신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막 폭풍 전야 이번 추석은 다를 거야. 장면 1 며느리의 결심 추석 2달 전. 서울 강남구 한 회사의 회의실. 김지혜 34세는 모니터 앞에서 한숨을 쉽니다. 엑셀 파일에는 빼곡한 숫자들. 마감은 내일인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혜야, 야근? 동료 수진이가 묻습니다. 응. 이거 끝내야 돼. 힘내. 그나저나 너 추석 때 뭐 해? 추석. 그 단어만 들어도 지혜는 피곤합니다. 시댁 가야지. 뭐? 또? 지난 설날에도 갔잖아. 이번엔 친정 가든지 여행 가든지 해. 그게 말처럼 쉬워? 수진이는 핸드폰을 꺼내 보여줍니다. 나 이번 추석에 베트남 간다. 남편이랑 둘이. 시댁? 안 가. 작년에도 안 갔어. 시어머니는 뭐라고 안 하셔? 처음엔 난리였지. 근데 내가 단호하게 말했어. 저희도 쉬고 싶어요. 이해해 주세요. 한두 번 하니까 이제 포기하시더라. 지혜는 부러운 눈으로 수진이를 바라봅니다. 나도 한 번쯤은 명절에 쉬고 싶은데.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혜는 남편 민수 36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여보, 이번 추석에 우리 여행 갈까? 민수는 맥주를 마시다 멈춥니다. 여행? 추석에? 응. 작년 설날에도 시댁 갔고 작년 추석에도 갔고. 이번엔 우리 좀 쉬자. 엄마가 뭐라고 하실 텐데. 그래도 한 번쯤은 우리도 쉴 권리 있잖아. 나도 1년 내내 일만 했어. 명절만이라도 편하게 쉬고 싶어. 민수는 고민에 빠집니다. 아내 말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 생각을 하면 가슴이 무겁습니다. 그래. 한번 말씀드려 볼게. 아니, 내가 직접 말씀드릴게. 지혜는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장면 이 시어머니의 준비 추석 한 달 전. 경기도 수원시댁. 박순자 65세는 명절 준비에 한창입니다. 추석이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여보, 이번 추석에 몇 명이나 와? 남편이 묻습니다. 큰아들 가족 넷, 작은아들 가족 셋. 총 7명이지. 그럼 음식을 많이 준비해야겠네. 당연하지. 송편도 만들고 전도 부치고 갈비찜도 해야지. 순자 씨는 벌써부터 설렙니다. 1년에 2번 온 가족이 모이는 날. 명절은 순자 씨에게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며느리한테 미리 말해둬야겠다. 전날 와서 같이 준비하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 바쁜데 괜찮을까? 명절인데 당연히 와야지. 며느리가 음식 준비 안 하면 누가 해? 순자 씨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전날 저녁에 와서 송편을 같이 빚고 당일 아침에는 전 부치는 걸 도와주고. 그날 오후 순자 씨는 큰 며느리에게 전화를 겁니다. 지혜야, 나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이번 추석에 전날 저녁에 올 수 있어? 송편 같이 빚으려고.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흐릅니다. 어머니, 그게요? 왜? 무슨 일 있어? 이번 추석에는 저희가 못 갈 것 같아요. 응? 무슨 소리야? 저희 여행 가기로 했어요. 순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행? 명절에? 네. 남편이랑 오랜만에 해외여행 가려고요. 발리로요. 이게 무슨 소리니? 추석인데 어떻게 여행을 가? 저희도 쉬고 싶어요, 어머니. 1년 내내 일만 했잖아요.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잖아. 가족이 모여야 하는 날이고. 죄송해요, 어머니. 이미 예약했어요. 취소해. 당장 취소하라고. 죄송합니다.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명절에 시댁도 안 오고 여행을 가다니. 장면 3 집안의 분위기. 추석 3주 전. 그날부터 시댁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우리 큰며느리가 추석에 안 온대. 여행 간대. 뭐? 정말? 나 정말 기가 막혀서. 명절에 시댁도 안 오고 여행을 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래. 명절을 안 중요하게 생각해.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무시하는 거지. 시어른은 안중에도 없는 거야. 순자 씨는 화가 나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결혼했을 때는 명절에 시댁 안 가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다음 날 순자 씨는 신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 너무 속상해서 전화했어. 왜? 무슨 일이야? 우리 큰며느리가 추석에 안 온대. 여행 간대. 뭐? 진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기가 막혀. 명절에 여행을 가?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래. 우리 아들 며느리도 작년에 설날 친정 간다고 난리였어.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잖아.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근데 뭐 어쩌겠어. 요즘 세상이 그래. 전화를 끊고도 순자 씨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내 잘못인가? 내가 며느리한테 잘못한 게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잘했습니다. 명절 음식도 다 해주고 용돈도 챙겨주고 손주 돌봐주고. 그런데 왜 며느리는 이러는 걸까요? 장면 4 며느리의 죄책감. 추석 2주 전. 지혜도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린 후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시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도 쉬고 싶은데 왜 항상 나만 참아야 하지? 회사 휴게실에서 동료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기로 했어? 응.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 뭐라고 하시던? 엄청 화나셨어. 전화로도 느껴질 정도로. 당연히 화나시겠지. 근데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 죄책감 든다고 해야 하나? 그 죄책감이 평생 가는 거야. 내가 포기하면 한 번은 단호하게 해야 해.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여보, 엄마한테 미안하긴 한데 우리 이번 한 번만 여행 가고 다음엔 꼭 시댁 가자. 당신은 시어머니 편이야, 내 편이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많이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서. 나는 안 서운한 줄 아세요? 나도 1년 내내 시댁 눈치 보면서 사는 거 힘들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작년 설날에도 시댁 가서 음식 준비했고 작년 추석에도 그랬고. 나는 언제 쉬어요? 명절이 휴일인데 왜 나한테는 휴일이 아니에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시어머니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려야죠. 엄마, 이번엔 저희가 쉬고 싶어요라고. 민수는 괴롭습니다. 엄마도 이해가 되고 아내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둘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장면 5가족 단톡방의 전쟁. 추석 일주 전.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씨 집안 대가족 단톡방이 시끌시끌합니다. 시어머니 오후 324. 이번 추석에 다들 몇 시에 와? 작은 아들 오후 331. 저는 당일 아침에 갈게요. 작은 며느리 오후 332. 저희도 아침에 출발하겠습니다. 시어머니 오후 335. 큰아들은? 한동안 답장이 없습니다. 큰아들 민수 오후 412. 엄마, 저희는 이번에 못 갈 것 같아요. 시어머니 오후 413. 왜? 큰아들 민수 오후 415. 여행 가기로 했어요. 아내랑 오랜만에 쉬려고요. 단톡방이 순간 얼어붙습니다. 신우이 오후 420. 오빠, 명절에 여행을? 시아버지 오후 423. 이게 무슨 소리냐? 작은 아들 오후 425. 형, 진심이야? 시어머니 오후 430. 내가 전화한다. 곧 민수의 전화가 울립니다. 어머니입니다. 민수야, 이게 무슨 소리니? 엄마, 미안해요. 근데 저희도 좀 쉬고 싶어요. 명절인데 어떻게 시댁을 안 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니? 엄마, 지혜가 1년 내내 일하느라 너무 힘들어했어요. 명절만이라도 쉬고 싶다고. 그럼 나는? 나는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이번엔 저희가 안 가면 엄마도 덜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가족이 모여야 명절이지. 엄마, 죄송해요. 근데 이미 다 예약했어요. 취소해. 엄마, 다음 설날에는 꼭 갈게요. 이번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너희 아버지가 들으면 실망하실 거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쉽니다. 아내를 위해 결정한 일이지만 가슴은 무겁습니다. 단톡방에는 계속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신우이 오후 501. 엄마, 엄청 상심하셨다. 작은 아들 오후 505. 형, 이번엔 좀 심한 거 아니야? 시아버지 오후 510. 크게 실망했다. 민수는 단톡방을 나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습니다. 지혜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 민수를 바라봅니다. 시댁에서 뭐라고 해? 다들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우리 잘못한 거 아니야. 우리도 쉴 권리 있어. 그래.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이막 명절의 의미 낮대는 말이야. 장면 1. 시어머니의 과거 30년 전 회상. 순자 씨는 혼자 앉아 옛날을 떠올립니다. 30년 전 자신이 처음 시집 왔을 때 당시 25살이었던 순자 씨는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시댁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는 냉랭했습니다. 며느리를 반갑게 맞이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짐 풀고 나와. 부엌 일 배워야지. 첫날부터 일이었습니다. 부엌에서 김치 담그는 법, 명절 음식 만드는 법, 제사상 차리는 법. 모든 걸 배워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시댁의 며느리야. 내 집안이 어떻든 이제는 우리 집안 방식을 따라야 해. 순자 씨는 고개를 숙이고 예하고 대답했습니다. 첫 명절 설날. 새벽 4시에 일어나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손은 칼에 베이고 기름에 대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더 빨리빨리 해. 손님들 오기 전에 다 준비해야지. 시어머니의 재촉 소리에 순자 씨는 눈물을 삼키며 일했습니다. 제사상을 차릴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이건 여기 놓는 게 아니야. 조기는 왼쪽, 명태는 오른쪽.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제사상도 제대로 못 차리면 어떡해. 순자 씨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인가? 이렇게 힘든 건가? 하지만 참았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친정 어머니도 언니들도 모두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야. 참고 살아야지. 친정 어머니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명절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시댁 식구들을 챙기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한 번도 명절에 친정에 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명절에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잘 참았어.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30년을 살았어. 그런데 이제 자신이 시어머니가 되니 며느리가 명절에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건가? 아니면 우리 며느리가 특별히 버릇없는 건가? 순자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장면 이 며느리의 현재. 지혜는 항공권을 프린트하며 설렘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드디어 명절에 쉬는 거야. 하지만 핸드폰 알림이 계속 울립니다. 시댁 단톡방입니다. 신우이 오전 1024. 올케 이번 추석에 진짜 안 오는 거야? 지혜는 답장을 고민하다가 그냥 일십합니다. 신우이 오전 1031. 엄마가 정말 많이 상심하셨어. 그것만 알아줘.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너무한 건가? 하지만 나도 힘들다고. 지혜의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엄마, 나 이번 추석에 시댁 안 가. 뭐? 왜? 남편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 발리로. 전화기 너머에서 친정 어머니가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혜야, 시어머니 화나시지 않니? 엄청 화나셨어. 근데 엄마, 나도 쉬고 싶어. 나도 사람이야. 그래. 엄마는 내 마음 이해해. 근데 시댁에서 뭐라고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도 이번 한 번은 내 뜻대로 하고 싶어. 친정 어머니는 한숨을 쉽니다.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엄마,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다만 시댁과의 관계도 소중하니까 나중에 잘 풀어야 할 거야. 알았어, 엄마. 전화를 끊고 지혜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이번 여행 정말 재미있게 보내자. 뒤돌아보지 말고. 그래.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장면 3세대의 벽. 추석 3일 전. 순자 씨는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하소연합니다.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 우리 큰며느리가 추석에 여행 간대. 친구 영숙이가 눈을 크게 뜹니다. 뭐? 명절에? 그러니까 내 말이. 나는 이해가 안 돼. 다른 친구 미란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래. 우리 딸 며느리도 작년에 설날에 친정 간다고 했어. 그래서? 뭐 어쩌겠어. 세상이 바뀐 거지. 우리 때하고는 다르니까. 하지만 순자 씨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잖아. 가족이 모여야 하는 날이고 조상을 모시는 날인데. 영숙이가 한숨을 쉽니다. 솔직히 우리도 젊었을 때 힘들었잖아. 명절마다 시댁 가서 일만 하고. 그래도 우리는 참았잖아. 그게 며느리의 도리니까. 나도 그건 알아. 근데 나한테도 명절은 쉬는 날이야. 왜 나만 일해야 해? 또 다른 동료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명절이 며느리한테는 명절이 아니라 노동의 날이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 세대는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대화는 계속되지만 지혜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장면 4 남편의 고뇌. 민수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편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에게서는 매일 전화가 옵니다. 민수야, 정말 안 오는 거니? 엄마, 죄송해요. 다음 설날에는 꼭 갈게요. 내 아버지가 많이 실망하셨어. 평생 명절을 빠진 적이 없는데 큰아들이 이러니까. 엄마, 미안해요. 근데 지혜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지혜가 힘들면 나는 안 힘들어? 나는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는 아내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당신 시어머니한테 또 전화 왔어? 응. 뭐래? 계속 오라고 하시더라. 지혜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당신 설마 마음 바꾼 거 아니지? 아니야. 근데
엄마가 너무 상심하신 것 같아서. 그럼 나는 상심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당신은 도대체 누구 편이야? 민수는 양쪽에서 압박을 받습니다. 엄마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는데 둘 다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회사 후배가 물어봅니다. 형,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 명절 때문에 좀 복잡해서. 명절이요? 응. 아내가 이번엔 여행 가고 싶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꼭 오라고 하시고. 아, 힘드시겠네요. 근데 형, 솔직히 형수님 말씀도 일리 있지 않아요? 명절마다 시댁 가는 거 부담될 것 같은데.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이야. 형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민수는 잠깐 생각합니다. 솔직히 나도 쉬고 싶어. 명절 때마다 시댁 가는 것도 나한테도 부담이야. 근데 엄마 생각하면 형 인생도 중요해요. 형수님 편을 들어주세요. 그래야겠지. 하지만 말은 쉬워도 실천은 어렵습니다. 장면 오폭발 직전. 추석 전날. 시댁에서는 작은 아들 가족만 왔습니다. 순자 씨는 쓸쓸한 표정으로 송편을 빚습니다. 큰아들 가족이 없으니까 허전하네. 작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니, 올케 언니도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를 어떻게 해? 명절에 시댁 안 오는 게 말이 돼? 요즘은 다들 그래요. 제 친구들도 명절 때 여행 많이 가요. 그게 옳은 일이야? 작은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시아버지가 무겁게 말합니다. 큰아들에게 크게 실망했어. 가족의 의미를 모르는 것 같아. 순자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며느리한테 잘해줬는데. 한편 발리로 떠나는 비행기 안. 지혜와 민수는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우리 잘한 거 맞지? 응. 잘한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민수도 같은 생각입니다. 나도. 엄마 생각하면 미안해. 나도 시어머니께 미안해. 근데 당신 나한테도 미안해? 무슨 소리야? 나는 매년 명절 때마다 시댁 가서 일만 했어. 한 번도 쉬어본 적 없어. 이번 한 번 쉬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아니야. 잘못 아니야. 그럼 우리 즐기자. 뒤돌아보지 말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한구석은 무겁습니다. 산막 충돌, 이게 가족이야? 장면 1. 명절 당일. 추석 당일 아침. 시댁에서는 작은 아들 가족과 함께 제사를 지냅니다. 하지만 큰아들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큰아들이 없으니까 제사상이 허전하네.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납니다. 순자 씨는 눈물을 참으며 제사상을 차립니다. 우리 민수가 이럴 아이가 아니었는데. 다 며느리 때문이야. 제사가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형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작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여행 가서 놀고 있겠지. 순자 씨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어머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다음엔 올 거예요. 다음에? 다음에도 또 여행 간다고 하면? 순자 씨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낍니다. 내가 30년 동안 시댁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인가? 한편 발리의 해변. 지혜와 민수는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봅니다. 와, 진짜 예쁘다. 지혜는 감탄합니다. 하지만 온전히 즐기지 못합니다. 민수가 핸드폰을 자주 확인합니다. 또 시댁에서 연락 왔어? 응. 엄마가 사진 보내셨어. 제사상 차린 거. 사진 속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제사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지혜는 사진을 보고 가슴이 먹먹합니다. 시어머니, 많이 서운하시겠다. 응. 당신도 후회돼? 아니, 후회는 안 돼. 근데 마음이 불편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봅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장면 2. 돌아온 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혜와 민수.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수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어머니입니다. 엄마, 잘 놀다 왔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내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알아?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명절에 가족도 안 찾아오고. 이게 가족이야? 엄마, 당분간 연락하지 마. 나도 화가 많이 났어. 전화가 끊어집니다. 민수는 한동안 핸드폰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지혜가 다가옵니다. 시어머니 많이 화나셨어? 응. 당분간 연락하지 말래. 미안해. 나 때문에. 아니야. 내가 결정한 거야.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며칠 후 시댁 단톡방에서 민수가 퇴출됩니다. 시스템 메시지. 박민수님이 나가셨습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습니다. 엄마가 날 단톡방에서 내보내시다니. 지혜도 신우이에게 메시지를 받습니다. 신우이. 올케 이번엔 정말 심했어. 엄마가 너무 상처받으셨어. 지혜는 답장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보냅니다. 지혜. 언니 저도 미안해요. 근데 저도 힘들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신우이. 이해는 무슨. 명절에 시댁도 안 오는 게 이해가 돼?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장면 3 갈라진 가족.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큰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여보 그래도 민수한테 연락 좀 하지 그래? 남편이 말하지만 순자 씨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은 화가 안 풀려. 그 애가 먼저 사과해야지. 그래도 부모가 먼저. 아니야. 이번엔 내가 물러서지 않을 거야. 잘못한 건 민수야. 순자 씨는 단호합니다. 민수도 괴롭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전화해 볼까? 지혜가 묻습니다. 엄마가 받으실까?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민수는 용기를 내서 어머니께 전화를 겁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받지 않습니다. 안 받으시네. 지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가 전화 드려볼까? 내가? 응. 내가 시어머니한테 직접 사과해야 할 것 같아.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겁니다. 한참 만에 전화가 연결됩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지혜예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번 추석에 제가 너무 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어머니 마음 많이 상하셨죠? 저도 알아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뒤집어졌어. 저도 그때는 너무 쉬고 싶어서. 생각이 짧았어요. 내가 쉬고 싶으면 나는 명절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든데. 지혜는 눈물이 납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 설날에는 꼭 갈게요. 그리고 전날부터 가서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그래. 어머니 화 풀어주세요. 제발요. 순자 씨도 목이 메입니다. 너도 이해해줘. 나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 명절에 시댁 안 가는 건 상상도 못했어. 알아요 어머니. 어머니 세대는 그러셨죠.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살고 싶어요. 다르게 살려면 왜 결혼을 했어? 지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해요. 통화는 그렇게 어색하게 끝납니다. 장면 4 중재자 등장. 며칠 후 신우이가 지혜를 만나자고 합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올케 이번 일로 가족들이 다 힘들어. 미안해요 언니.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 알아요. 근데 올케 마음도 이해는 돼. 명절마다 시댁 오는 거 힘들었겠지. 지혜는 눈물을 참습니다. 언니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매년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하고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나도 며느리니까 그 마음 알아. 근데 올케 명절은 우리 엄마한테 정말 중요한 거야. 평생을 그렇게 사셨거든. 알아요. 그러니까 타협점을 찾아야 해. 매번 시댁 오는 게 부담이면 1년에 한 번은 시댁 한 번은 올케가 쉬는 식으로. 지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시댁 올 때는 전날 와서 일하지 말고 당일 와도 괜찮아. 엄마한테 내가 말해볼게. 정말요? 응. 우리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지혜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고마워요, 언니. 사막 2에 우리 모두 피해자야. 장면 1 시어머니의 깨달음. 순자 씨는 친구 영숙이와 산책을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랑은 어떻게 됐어? 전화는 받았어. 사과도 하더라. 그럼 화 풀린 거야? 아직은 섭섭해. 영숙이가 한숨을 쉽니다. 순자야, 나도 솔직히 말할게. 너 며느리 입장도 이해해야 해. 무슨 소리야? 우리 때 생각해봐. 명절마다 시댁 가서 일하는 게 정말 행복했어? 순자 씨는 잠깐 생각합니다. 행복하지는 않았지. 그렇지? 우리도 힘들었잖아. 그런데 왜 며느리한테는 똑같이 하라고 해? 그게 전통이잖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당했으면서. 순자 씨는 할 말이 없습니다. 순자야, 우리 세대는 희생하며 살았어. 그런데 그 희생을 다음 세대한테도 강요하는 게 맞아? 나는 우리 며느리한테 내가 당했던 걸 안 시키고 싶어. 그게 진짜 발전 아닐까? 순자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자신의 시집살이를 떠올립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며느리한테 똑같이 하라고 했을까? 순자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장면 2 며느리의 반성. 지혜도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시어머니 입장도 생각했어야 했는데. 친구 수진이와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랑은 어떻게 됐어? 사과는 했어. 근데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 당연하지. 시간이 필요할 거야. 수진아, 나 후회돼. 여행은 좋았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후회하지 마. 너 잘못한 거 아니야. 그래도 시어머니 입장도 이해는 돼. 옛날 분들은 명절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 그 도리가 이제는 안 통하나 봐. 요즘 애들은 자기 행복이 우선이야. 순자 씨는 쓴 웃음을 짓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행복 안 중요했던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참는 게 미덕이라고. 미란이가 끼어듭니다. 나는 솔직히 요즘 애들이 부러워. 자기 하고 싶은 거 당당하게 말하고. 우리 때는 참기만 했잖아. 순자 씨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래도 선은 있어야지. 명절에 시댁 안 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세 친구는 한동안 침묵합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지만 모두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지혜는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추석에 시댁 안 가고 여행 가기로 했어. 동료들이 환호합니다. 와, 대단하다. 어떻게 말씀드렸어? 그냥 솔직하게 말했지. 우리도 쉬고 싶다고. 시어머니 반응은? 엄청 화나셨지. 근데 뭐 어쩌겠어. 계속 눈치 보면서 살 수는 없잖아.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도 나름 힘드셨을 거야. 30년 동안 그렇게 사셨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안 온다고 하니까. 그건 맞아. 근데 지혜야, 시어머니의 상처와 내 행복은 별개야. 너도 내 인생 살 권리 있어. 지혜는 한숨을 쉽니다. 권리는 있지. 근데 가족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면 뭐해. 남편 민수와도 대화를 나눕니다. 여보,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 아니야. 당신이 쉬고 싶었던 거 이해해. 근데 시어머니한테 너무 상처를 드린 것 같아. 다음 설날에는 진짜 열심히 해야겠어. 고마워.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당신도 나한테 미안하지 않아도 돼. 우리 함께 결정한 거잖아. 민수는 아내를 끌어안습니다. 사랑해. 장면 3세대 간 대화. 2달이 지났습니다. 신우이의 중재로 순자 씨와 지혜가 단둘이 만나기로 합니다. 조용한 카페. 서로 마주 앉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한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지혜가 먼저 입을 엽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나도 너무 화를 냈던 것 같구나. 순자 씨의 말에 지혜는 놀랍니다. 어머니. 지혜야, 나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 내가 너무 내 기준으로만 생각한 것 같아.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순자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합니다. 지혜야, 솔직히 말할게. 나도 젊었을 때 명절이 싫었어. 네? 시댁 가서 일만 하고 시어머니 눈치 보고.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나는 참았지.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 지혜는 시어머니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곳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며느리한테 똑같이 하라고 한 거야. 내가 참았으니까 너도 참아야 한다고. 어머니.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어. 내가 힘들었으면 너는 안 힘들게 해줘야 하는 건데.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안하다, 지혜야. 어머니가 잘못 생각했어. 지혜도 눈물이 납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 마음을 너무 몰랐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사셨는데 제가 갑자기 안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배신감 느끼셨겠어요. 그래도 너도 내 인생이 있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먹입니다. 어머니, 제가 제안할게요. 1년에 2번 명절이 있잖아요. 한 번은 제가 시댁 가고 한 번은 저희가 쉬거나 친정 가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순자 씨는 잠깐 생각합니다. 그게 나한테도 편할 것 같다. 매번 명절 준비하는 것도 나도 힘들거든. 정말요? 응. 그리고 지혜야, 시댁 올 때도 전날 와서 일하지 않아도 돼. 당일 와. 어머니. 나도 나이 들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며느리를 편하게 해줘야 관계가 오래 간다는 걸. 지혜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그리고 제가 시댁 갈 때는 정성껏 준비해서 갈게요.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습니다. 장면 4, 새로운 시작.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지혜와 민수는 약속대로 시댁을 방문합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순자 씨는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서 와라. 피곤했지? 괜찮아요. 어머니, 이거 제가 준비한 음식이에요. 지혜는 집에서 미리 만들어 온 전과 나물을 내놓습니다. 어머, 이걸 언제 준비했어? 어제 남편이랑 같이 만들었어요. 어머니 혼자 준비하시면 힘드실까봐. 순자 씨는 감동받습니다. 고맙구나. 이번 명절은 이전과 다릅니다. 지혜는 새벽부터 일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도우면서도 쉬기도 합니다. 순자 씨도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시키지 않습니다. 함께하되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식사를 합니다. 이번 명절은 편안하네요. 지혜가 말합니다. 그래? 나도 편해. 너무 애쓰지 않아서. 순자 씨도 웃습니다. 저녁이 되어 돌아가는 길. 민수가 말합니다. 여보, 고마워. 엄마랑 잘 화해해줘서. 나도 어머니가 이해해 주셔서 다행이야. 다음 추석에는 우리 여행 가도 돼? 응. 어머니랑 약속했잖아. 1년에 한 번은 우리끼리. 엄마가 많이 변하신 것 같아. 나도. 사실 나도 많이 배웠어. 시어머니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다는 걸. 장면 5, 변화하는 가족. 몇 달 후. 순자 씨는 친구들과 차를 마십니다. 순자야, 며느리랑 잘 지내? 응. 지난 설날에 왔다 갔어. 둘이 음식도 만들어 왔더라. 오, 다행이다. 관계가 회복된 거네? 응. 나도 생각을 바꿨어. 며느리한테 내가 당했던 걸 시킬 필요는 없다고. 미란이가 감탄합니다. 순자야, 너 대단하다.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처음엔 힘들었어. 근데 생각해보니 내가 행복하려면 며느리도 행복해야 하더라. 맞는 말이야. 그리고 솔직히 매번 명절 준비하는 것도 나한테 부담이었어. 이제는 1년에 한 번만 하니까 오히려 나도 편해. 영숙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우리 며느리한테 그렇게 해봐야겠다. 너 보니까 용기가 나네. 한편 지혜는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습니다. 지혜야, 시어머니랑 잘 지내? 응. 지난 설날에 다녀왔어. 생각보다 편했어. 진짜? 어떻게? 시어머니가 많이 이해해 주셨어. 새벽부터 일할 필요 없다고 편하게 있으라고 하시더라. 와, 대박. 그럼 다음 명절 또 갈 거야? 아니, 다음 추석에는 우리 쉴 거야. 어머니랑 1년에 한 번씩 번갈아 가기로 약속했거든. 완벽한 타협이네. 응. 처음엔 갈등도 많았지만 결국 서로 이해하게 됐어.
오막 새로운 명절 문화 우리가 만드는 전통. 장면 1년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이번에는 지혜와 민수가 여행을 갑니다. 출발 전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립니다. 어머니, 저희 내일 출발해요. 그래. 조심해서 잘 다녀와. 어머니, 미안해요. 이번에 못 가서. 아니야. 우리가 약속했잖아. 너희도 쉬어야지. 다음 설날에는 꼭 갈게요. 그리고 전날 가서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그래. 기다릴게.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지혜야. 전화를 끊고 지혜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많이 변하셨어. 우리도 변했잖아. 서로 이해하게 된 거지. 응. 이제는 명절이 부담스럽지 않아. 이번 여행은 지난번과 다릅니다. 마음이 훨씬 가볍습니다. 한편 시댁에서는 작은 아들 가족과 조용히 명절을 보냅니다. 큰아들이 없어도 괜찮아? 남편이 묻습니다. 응. 얘들도 쉬어야지. 우리도 편하고. 순자 씨는 예전보다 훨씬 여유롭습니다. 큰아들이 다음 설날에 온대.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장면 이 명절의 의미. 지혜와 민수는 해변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여보, 우리 아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뭐가? 명절 말이야. 우리 아이한테도 시댁 가라고 할까? 민수는 잠깐 생각합니다. 글쎄, 강요는 하지 말자. 선택하게 하는 거야. 그게 맞는 것 같아. 명절은 의무가 아니라 만남이잖아. 맞아. 가족을 만나고 싶어서 가는 거지 억지로 가는 게 아니야. 우리 딸이 나중에 시집가면 나는 이해해주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 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미래를 그립니다. 장면 3. 시어머니의 변화. 순자 씨는 일기를 씁니다. 오늘은 추석이다. 큰아들은 여행을 갔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이해한다. 나도 젊었을 때 쉬고 싶었다. 명절이 두려웠다. 하지만 참았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 내가 힘들었던 걸 며느리한테 강요할 필요는 없다. 세상이 변했다. 나도 변해야 한다. 며느리가 행복해야 우리 아들도 행복하다. 그리고 그게 결국 나의 행복이다. 순자 씨는 일기를 덮고 미소 짓습니다. 장면 4. 새로운 전통. 설날이 왔습니다. 지혜와 민수는 약속대로 시댁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전날 도착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준비합니다. 어머니, 이 전은 제가 부칠게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이 나물은 남편이 무쳤어요. 민수가 나물을 내놓습니다. 어머, 민수가? 네. 요즘 요리 배우고 있어요. 순자 씨는 감동받습니다. 우리 아들이 많이 컸네.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예전처럼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합니다. 이번 명절은 정말 좋네요. 작은 며느리가 말합니다. 왜? 다들 편안해 보여서요. 예전에는 긴장된 분위기였는데. 순자 씨가 웃습니다. 그래. 이제는 편하게 지내는 게 좋더라. 식사 후 순자 씨가 발표를 합니다. 얘들아, 앞으로 명절은 이렇게 하자. 강요하지 말고 올 수 있는 사람만 오는 거야. 모두가 놀랍니다. 어머니? 명절이 부담이 되면 안 되잖아. 가족이 만나는 게 즐거워야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지혜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고맙다, 지혜야. 내가 나를 변화시켰어. 장면 5. 모두를 위한 해피엔딩. 몇 년이 흘렀습니다. 지혜와 민수에게 딸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손녀 보러 오세요. 그래. 금방 갈게. 순자 씨는 손녀를 보며 행복해합니다. 우리 손녀 예쁘다. 어머니, 이 아이가 크면 저는 자유롭게 키울 거예요. 응? 명절에 시댁 가라고 강요 안 할 거예요. 이 아이가 선택하게 할 거예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게 맞아. 이 아이는 자유롭게 자라야지. 어머니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나도 너한테 배웠어. 세상이 변한다는 걸.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습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자주 모이게 되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만남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다음 주말에 또 올게요. 그래. 손녀 보러 자주 와.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에필로그 변화하는 세상. 나레이션. 명절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시댁을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세대 간 가치관의 충돌, 전통과 개인의 대립, 희생과 자유의 선택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60대 시어머니에게 명절은 신성한 것입니다. 가족이 모이는 날, 조상을 기리는 날,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의무입니다. 그분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명절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시댁 식구들을 챙기고 자신은 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30대 며느리에게 명절은 다릅니다. 휴일입니다. 1년 내내 일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야 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들은 다르게 배웠습니다. 자기 행복이 중요하다고 희생만이 미덕은 아니라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걸까요? 사실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시대에는 그게 옳았으니까요. 며느리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니까요. 문제는 이 두 가치관이 충돌할 때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소통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피로를,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서운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타협입니다. 1년에 2번 명절이 있다면 한 번은 시댁, 한 번은 자유롭게. 속은 오더라도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변화입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며느리는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시어머니의 감정도 배려해야 합니다. 넷째, 새로운 전통입니다. 명절은 의무가 아니라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을 만나고 싶어서 가는 것이지 억지로 가는 게 아니어야 합니다. 통계로 보는 변화. 실제로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시댁만 가는 부부 2010년 78%, 2024년 43%. 명절에 시댁 친정 번갈아 가는 부부 2010년 15%, 2024년 38%. 명절에 여행 가는 부부 2010년 3%, 2024년 12%. 명절에 각자 집에서 쉬는 부부 2010년 4%, 2024년 7%.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명절 시댁이라는 등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가족 심리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시어머니에게. 당신이 당했던 고통을 며느리에게 물려주지 마세요. 당신이 힘들었다면 며느리는 편하게 해주세요. 그게 진정한 발전입니다. 며느리에게. 시어머니의 서운함도 이해하세요.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에게 갑작스러운 변화는 배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소통하고 타협하세요. 남편에게. 양쪽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세요. 엄마의 상처도 아내의 피로도 모두 이해하고 둘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주세요. 우리 모두의 숙제. 명절 갈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왜 며느리는 명절에 일을 해야 할까요? 왜 남편은 명절에 쉴 수 있는데 아내는 못 쉴까요? 왜 시어머니는 명절 준비를 혼자 해야 할까요? 왜 온 가족이 나눠서 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답하려면 우리 사회의 가족 문화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명절 문화. 명절 음식은 온 가족이 함께 준비한다. 명절은 여성만의 노동이 아니다. 명절은 의무가 아니라 만남이다. 명절에 쉬는 것도 정당하다. 시댁 친정계인 일정을 존중한다. 마지막 메시지. 이 이야기 속 순자 씨와 지혜는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에서도 가능합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타협하려는 의지,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가 있다면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명절이 더 이상 고통의 날이 아니라 진정한 만남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도 행복하고 며느리도 행복하고 온 가족이 행복한 명절. 그런 날이 오기를 꿈꿉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와 이해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 우리는 명절에 해외여행 가는 게 당연하니? 라는 주제로 명절과 제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드라마처럼 풀어봤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통 가치관, 세대 차이, 가족의 의미. 모든 게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핵심 정리. 1. 소통하세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타협하세요.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중간 지점을 찾으세요. 3. 변화하세요. 시어머니는 옛 생각에서, 며느리는 이기심에서 벗어나세요. 4. 새로운 전통을 만드세요. 명절은 의무가 아니라 만남입니다. 5. 시간을 주세요. 관계의 회복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6. 존중하세요. 시어머니의 경험도 며느리의 자유도 모두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절에 시댁을 가지 않는 건 잘못인가요? 시어머니의 서운함은 정당한가요? 며느리의 자유는 얼마나 존중되어야 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는 이렇게 해결했어요. 우리 집은 이런 방식이에요 하고 공유해 주시면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혹시 지금 명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이번 명절 시어머니께 힘드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마디 해보세요. 혹은 남편과 함께 우리 어떻게 하면 모두 편할까? 의논해 보세요. 시어머니라면 며느리도 쉬고 싶을 거야 이해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시도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시댁 갈등 이야기를 다뤄볼까요? 여러분이 궁금한 주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명절, 행복한 가족 관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